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문이라는 말도 쓰죠. 이것을 배울 때 순서도라는 그림을 살펴보았는데 그 그림 중에 가장 복잡해 보이는 구조를 다룰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쓰는 키워드가 if, elif, else인데 하나가 좀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추가가 됐죠? 네, 이 elif라는 아이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if 해서 조건 1을 따져봅니다. 조건 1이 참이면 하고서 명령문 1을 이 블럭에서 실행을 하겠죠. 해당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명령문 1을 실행하는데요. 조건 1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은 그전에는 else로 처리해서 조건 1이 아니면 무조건 else로 처리하면서 특별히 조건을 따져준 게 없어요. 근데 그 거짓으로 나오는 조건 1에 부합되지 않는 거짓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한 번 더 무언가를 조건을 따질 거예요. 그러면 else if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조건 2를 써주는 거예요. 조건 2. 아까 전에 배우셨던 else에서는 특별하게 조건을 써주지 않았어요. 바로 뭐가 왔죠? 콜론이 왔는데 조건 1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 중에 elif에서 한 번 더 따져줄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해주고 무엇을 합니까? 명령문 2를 이곳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 조건 2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닌 다른 것들은 else 하고 나서 이제 조건 1을 끝나고 특별히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명령문 3을 여기서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조건을 또 따지고 싶어요? 하면 elif를 쓰시면 돼요. 어떤 구조로? if 조건 1을 따졌어요. 그러고서 블라블라 명령을 실행하고 elif에서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따질 거예요. 조건 1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 그러고서 명령을 또 실행을 해요. 근데 전 또 따지고 싶어요. 조건 2까지도 해당이 아닌 다른 아이 조건이 있으면 또 따지고 싶어요. 그럼 또 elif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서 블라블라 하다가 쭉쭉쭉 elif로 계속 뭘로요? elif로 따지다가 다 끝이 와서 더 이상 따질 조건이 없는데 그 조건을 다 false로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을 하고 처리하고 싶으면 else 하시고 나서 무엇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조건을 쓰지 않고 이 부분에 조건 없어요. 조건을 쓰지 않고 블라블라 명령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조건, 추가적인 조건을 더 따져보고 싶으면 이렇게 elif 하고 뭐 하시면 돼요? 조건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if, elif, else 프로그램을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게요. 정수는 양의 정수와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num이라는 어떤 변수에 숫자가 하나 들어가면 이 숫자를 양의 정수인지 0인지 음의 정수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럼 어떤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맨 먼저 어떤 조건을 따지냐면 num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럼 이것의 참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물어봐서 참이면 0보다 크면 양수가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num이 0보다 크지 않아요. 그럼 이 경우는 0과 같거나 또는 0보다 작은 음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 때는 false가 되겠죠. false가 된 상태에서 이 친구들 중에서 false로 온 아이들 중에서 한 번 더 조건을 따질 거예요. 이 조건을 따질 때 그때 이 부분이 elif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첫 번째는 if 옆에서 num을 이제 조건을 따지는 거고, 아닌 아이들 중에서, 이 if에서 참이 아니었던 아이들 중에서 한 번 더 조건을 따질 때는 elif 한 후에 num을 이제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num이 0과 같니? 라고 물어봐서, 그 조건을 맞추게 되면 0으로 출력을 하면 되고, 0과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면서, 이 부분은 누가 처리가 되냐면 else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장을 다시 작성을 하면 if num이
0보다 크니? 라고 이제 조건을 식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맞다 하면 프린트 무엇이 되죠? 양수를 출력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맞지 않는 경우인데 한 번 더 조건을 따져야 돼요. 그럼 if 조건을 따져야 되니까 if가 옆에 있는 거예요. 자, num이 0과 같다라는 명제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0과 같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프린트에서 맞으면 얘는 뭘 출력하면 돼요? 0을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else 해서 자, 조건은 이제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어요. 왜요? 조건을 굳이 따질 필요 없죠. 여기서 다 걸러져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경우 애들만 그 다음에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프린트 음수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보면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고 int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자, 그러고 나서 num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num에 저장된 값이 어떻게 되느냐?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0보다 크면 조건을 따져서 자, 콜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당되는 0보다 크게 되면 양수입니다를 출력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0보다 크지 않은 애들, 0과 같은 애가 있고 아닌 애들이 있는데 자, 0과 같은 경우를 이렇게 확인해주면 0입니다. 라고 이 조건에 맞는 경우는 자, 얘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1번, 2번에 여기 2번, 네, 2번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else에 들어오겠죠. 걔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음수입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자, 실행을 하면 우리가 한번 10을 넣어볼게요. 10을 넣으면 양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하면 이번에는 0이라고 해볼게요. 0 하면 0이 출력이 됩니다. 0입니다. 라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마이너스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 하면 이렇게 양수, 0, 음수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복잡한 조건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if, 그다음에 elif, else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전에 복잡한 표현을 위해 우리가 또 배웠던 거는 논리 연산자를 배웠죠. 논리 연산자와 if, elif, else를 이용해서도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if문을 중첩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if의 중첩. 중첩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겹쳐 쓴다는 거죠. 그래서 if 안에 또 if가 있고 그 안에 if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정수를 판별하는 문제를 해결해 봤잖아요. 정수. 자, 그러면서 그때 썼던 게 if, elif, 그 다음에 else를 이용해서 풀었었잖아요. 이번에는 if만으로 풀어볼게요. 그 대신 중첩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수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음의 정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먼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조건은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틀린 거죠. 조건이 num이 0보다 크니,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죠? 양의 정수와 0이 있죠? 자, 물어보고서 여기에 자, num의 값이 0과 같니?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까지 오는 애는 0일 거고 거짓에 해당되는 애는 플러스가 되겠죠. 즉 양의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양수라고 출력을 하고요. 자, 애초부터 걸려졌던 애는 뭐인 거예요? 네,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음수가 걸러지게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표현을 하면 if 먼저 물어봐요. num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같다면 요 블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같다면 해서 둘이 지금 들어온다 했죠? 그럼 거기서 또 누굴 걸러내는 거예요? 자, num이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0과 같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의 관문을 통과한 수는 0이죠. 그럼 그때 프린트해서 0을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애는 누구예요? 자, else가 되겠죠. 그래서 else에서 이것은 조건을 따질 필요 없어요. 바로 누가 될 거예요?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 자,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자, 애초부터 여기를 짝을 잘 맺어 주셔야 돼요. 자, 얘는 얘와 이렇게 짝이 되는 거고, 자, 애초부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애는 밖에서 어떻게 돼요? 블럭으로 요 앞에 요 들어가기 들여쓰기를 맞춰 주셔야 돼요. 나중에 파이썬에서. 자, 그래서 else 하고 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num에다가 정수를 입력받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조건을 따져봅니다. 당연히 콜론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if 하고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또 하나 있어요. if 요 조건을 만족한 상황에서 수행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이 if에 소속되는 블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if 하고 여기 탭만큼 들여써서 두 번째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0을 처리해 주고요. 자, else 이것의 짝이에요. 자, else에서 양수 처리를 해줍니다. 이 else는 이 if하고 짝이에요. 그래서 레벨이 이렇게 맞춰서 음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들여쓰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같은 문제라도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뭐 양수부터 따져볼 수도 있고 음수부터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정수를 입력하시오. 자, 10 하면 양수가 나올 거고요. 자, 다시 이번에는 -9 하면 음수 처리를 해주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하게 되면 0 해서 0을 처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